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감동받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겨울, 서울 마포구의 한 작은 원룸에 23살의 영희가 갓난아기 2명을 품에 안고 있었다. 갓난아기의 포근한 냄새가 차가운 방 공기를 채웠지만 영희의 마음은 얼음처럼 시렸다. 한 명도 아닌 2명 영희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영희는 임신 8개월의 남편을 잃었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남편이 남긴 건 빚뿐이었다. 당시 한 달 월세 10만 원을 감당하기도 버거웠고 하루 종일 재봉틀 앞에 앉아 피스 작업을 해도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을 손에 쥐었다. 끼니를 굶는 날이 다반사였다. 영희는 매일 밤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12월의 첫눈이 펑펑 내리던 밤, 영희는 홀로 산통을 느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기사가 혹시 보호자가 없냐고 물었고 영희는 고개를 숙인 채 혼자라고 답했다. 그 침묵은 영희의 외로움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영희는 홀로 진통을 견뎌야 했다. 옆 침대 산모의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 영희의 눈에 들어왔지만 영희는 그저 이를 악물었다. 새벽 2시 17분, 첫째 현수가 태어났다. 5분 뒤 둘째 현준이도 세상의 빛을 보았다. 간호사가 건강한 남자아기 쌍둥이라고 축하했지만 영희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퇴원 후 일주일 영희는 홀로 농사를 짓는 60대 어머니 순떡 할머니를 찾아갔다. 할머니의 삶도 버거웠다. 할머니는 영희에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영희야, 둘 다 키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날 밤 세 세대의 여인들,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갓난아기 2명은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택을 해야 했다. 영희는 며칠을 고민했다. 두 아이의 작은 얼굴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누구를 보내야 할지 그 어떤 기준으로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현수는 조금 더 활발했고 현준이는 조용했다. 현수는 자주 울었지만 현준이는 울음도 잘 참았다. 영희는 현수를 자신이 키우고 현준이는 입양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왜 현준이었을까? 영희는 현수가 형이니까, 그리고 현준이가 더 작고 여려서 더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영희가 현수에게 더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차마 할머니에게 말할 수 없었다. 1995년 1월 15일, 영희는 생후 45일 된 현준이를 품에 안고 입양기관을 찾았다. 아기에게 마지막 수유를 하며 영희는 속삭였다. 현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입양기관 상담사가 영희에게 형제나 자매가 있냐고 물었을 때 영희는 망설임 없이 거짓말을 했다. 아니요, 없습니다. 이 거짓말이 30년 후 두 형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영희는 현준이를 상담사에게 맡기고 돌아섰다. 그것이 영희가 현준이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형 현수는 어머니 영희와 할머니 순덕의 사랑 속에서 자랐다.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보며 말을 걸었다. 너는 누구야? 왜 나랑 똑같이 생겼어? 밤에 잠들기 전이면 이상한 말을 하곤 했다. 엄마, 저기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부르는 것 같아요. 영희는 그런 현수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다. 아이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되자 현수는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다른 아이들과 놀 때도
한 명이 더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생님 3명이 있어야 하는데 2명만 있어요. 현준이는 부산에 한 중산층 가정에 입양되어 박준호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양아버지는 의사, 양어머니는 교사였고 준호는 풍요로운 사랑과 교육 속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역시 이상한 습관이 있었다. 밤마다 북쪽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준호야, 뭘 보고 있니? 그냥 누군가 저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준호는 또 다른 특이한 습관도 있었다. 혼자 놀 때도 항상 2개씩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왜 항상 똑같은 장난감을 2개씩 가지고 놀아? 한 개는 제 거고 한 개는 저와 똑같이 생긴 친구 거예요. 양부모는 준호에게 상상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 친구는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현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어머니 영희가 과로로 쓰러진 후부터였다. 건설 현장에 다니면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현수의 하루는 아침 6시부터 시작됐다. 힘든 일이었지만 현수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20대의 아내 수진과 결혼해 딸을 낳았다. 예쁜 딸아이를 보며 행복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반면 준호는 부산대 의대에 진학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호는 양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제가 혹시 형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양부모는 입양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봤다. 거기에는 분명히 형제 없음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의대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아보려 했다. 의대본과 4학년 때 준호는 정형외과를 전공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2020년 준호는 정형외과 의사가 되어 부산에서 개업했다. 그리고 현수는 서울에서 직장 발령으로 부산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부산의 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바로 준호가 일하는 병원이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스쳐 지나갔다.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각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냥 지나쳤다. 현수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다. 그때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놓친 것 같은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계속 그 환자분이 생각났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 봄 어느 화창한 5월의 오후 현수는 해운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 들어갔다.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는데 현수는 깜짝 놀라 커피잔을 떨어뜨릴 만큼 자신과 닮아 있는 한 사람을 마주치게 되었다. 그 남자는 현수와 똑같이 생겼다. 준호 역시 현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30년간 꿈꿔왔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저 혹시 두 사람은 동시에 입을 열었다가 동시에 멈췄다. 죄송한데 혹시 1994년 12월 3일생이세요?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그날 태어났거든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도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현수는 서울에서 태어나 어머니 혼자 키웠고 준호는 입양됐다는 사실을. 준호는 입양 서류에 12월 3일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혹시 성함이? 본래 이름은 현준이었다고 들었어요. 현수의 눈이 커졌다. 현준이라고요? 네, 왜요? 저희 어머니가 가끔 잠꼬대로 현준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준호도 깜짝 놀랐다. 저도 어릴 때부터 현수라는 이름이 익숙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준호는 혹시 입양 서류에 쌍둥이라고 적혀 있지 않았냐고 물었다. 현수도 어머니가 쌍둥이라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일단 DNA 검사부터.
해보는 게 좋겠어요. 준호가 제안했고 두 사람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현수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다. 정말 내 동생일까? 30년 동안 찾던 그 사람이 맞을까?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정말 형이라면 우리 어머니는 어디에 계실까?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준호는 울먹였다. 형 정말 형이구나.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현수도 눈물을 글썽였다. 동생 미안해. 나도 모르게 너를 찾고 있었어. 두 형제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30년 만의 재회였다. 이제 중요한 것이 남았다. 어머니 영희를 만나는 것이었다. 현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잠깐 집에 갈게요. 그리고 누군가 같이 갈 거예요. 엄마가 꼭 만나야 할 사람이에요. 영희는 불안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뭔가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서울 마포구 영희는 이제 53세가 되어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영희는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 현수가 온다고 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현수와 준호가 함께 들어왔을 때 영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럴 수가. 현준아, 현준이구나. 30년 만에 부르는 아들의 이름이었다. 준호는 눈물을 터뜨렸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세요? 영희는 일어나서 준호의 얼굴을 만졌다. 30년 전 마지막으로 본 아기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어머니 저 많이 컸죠? 그래, 정말 많이 컸구나. 의사가 됐다면서? 영희는 현수에게서 준호의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 네, 어머니 의사가 됐어요. 어머니 자랑스럽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현수는 옆에서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야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네요. 영희는 두 아들을 가게 안쪽으로 데리고 가서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너희를 헤어뜨린 게 엄마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었단다. 너희 아버지 사실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야.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신 건 미안해. 너희에게 아버지는 영웅으로 남기고 싶었어. 너희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졌어. 너희가 태어나기 일주일 전에. 그럼 왜 저만 입양을 보내신 거예요? 영희는 더 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실은 너희 둘 다 보내려고 했어. 그런데 현수가 계속 울어댔어. 현준이 없으면 안 된다는 듯이. 그래서 현수만 데려왔는데. 영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현수가 처음으로 웃었어 하지만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엄마는 더 괴로워졌지. 현준이가 없는데 혼자 웃고 있는 현수를 보니 영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결심했어. 현준이를 다시 데려오려고 입양기관에 전화했는데 이미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 그리고 그 가정에서는 절대 연락처를 알려줄 수 없다고.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그래서 엄마는 30년 동안 현준이를 찾으려고 했어. 입양기관에 몇 번이나 찾아갔고 사설 탐정도 고용해 봤어. 현수가 놀라며 물었다.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너한테는 말 안 했어. 괜한 희망을 주기 싫어서. 준호가 말했다. 저도 어머니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입양 서류에 거짓 정보가 적혀 있어서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그때 너희가 쌍둥이라는 걸 숨겼어. 만약 말했다면 둘 다 같은 가정으로 보내야 한다고 할까봐. 현수가 말했다. 엄마 그럼 30년 동안 우리 세 명 모두가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네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머니를 찾고 싶었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해주셨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영희는 두 아들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음 주 세 사람은 함께 시골 할머니를 찾아갔다. 78세가 된 순떡 할머니는 여전히 시골에서 홀로 살고 있었다. 차 안에서 준호는 긴장했다. 할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실까요? 할머니는 30년 전에도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영희가 말했다. 현준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그리워하셨는지 몰라. 매일 밤 기도하시면서 우리 현준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어.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마당에서 채소를 키우고 계셨다. 나이가 들어서 허리는 굽었지만 여전히 정정하셨다. 할머니, 현수가 먼저 달려갔다. 할머니가 준호를 보는 순간 호미를 떨어뜨렸다. 현준이, 우리 현준이. 할머니는 30년 전 그 어린 손자의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 준호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머니 현준이가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얼굴을 만지며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가 매일 기도했어. 우리 현준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기를. 할머니는 준호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30년 전 현수와 현준이의 갓난아기 때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할머니가 3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언젠가 현준이가 돌아올 줄 알았거든. 준호는 그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저 정말 여기 가족이었구나. 그럼 넌 할머니의 손자야. 현수와 똑같이 소중한 손자. 할머니는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은수저였다. 이것도 현준이 거야. 현수 거랑 똑같이 맞춰서 만든 거였는데 현준이가 떠날 때 못 챙겨줬어. 준호는 그 은수저를 받아들며 말했다. 할머니, 이제 가져가도 될까요? 그럼 원래 내 거야.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할머니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78살까지 살아보니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도 있구나. 우리 현준이가 좋은 부모 만나 의사까지 됐으니 이것도 하늘의 뜻이었나 보다. 준호가 대답했다. 할머니, 양부모님께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저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우리 가족이야. 영희가 말했다. 30년 전 오늘 내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렸어. 그때는 그게 잘못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하늘이 우리 가족을 더 크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 그날부터 네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매주 서울을 찾아와 어머니와 할머니를 만났다. 현수는 부산을 자주 방문해 동생의 삶을 알아갔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발견되었다. 두 형제는 같은 음식을 좋아했고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났으며 심지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었다. 둘 다 왼손잡이였고 똑같은 곳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 형,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준호가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가리키며 물었다. 아, 그거?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야. 너도 똑같은 곳에 있네. 네, 저도 5살 때 똑같은 곳을 다쳤어요. 더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의 성격과 습관이었다. 둘 다 커피를 마실 때 설탕 2스푼을 넣었고 잠들 때는 반드시 오른쪽으로 누워서 잤으며 화가 날 때는 왼손으로 머리를 긁는 습관이 있었다. 아내 수진이 말했다. 정말 신기해요. 더 보인 행동들이 모두 설명이 되네요. 어느 주말 두 가족이 모두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서울에서는 영희, 순떡 할머니, 현수의 가족이 왔고 부산에서는 준호와 양부모님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준호의 양부모님도 긴장하고 계셨다. 준호의 양아버지 박준호가 영희에게 말했다. 사모님 준호를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저 대신 준호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준호의 양어머니 이미선이 영희의 손을 잡았다. 언니 준호를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순덕 할머니가 말했다. 그날부터 두 가족은 정말 하나가 되었다. 2024년 12월 3일 두 형제의 30번째 생일.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생일이 될 예정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맞는 생일이었다. 온 가족이 모였다. 영희, 순떡 할머니 현수와 그의 가족, 준호와 그의 양부모까지. 생일 파티는 준호의 양부모님 집에서 열렸다. 부산의 큰 집이었는데 온 가족이 모이기에 충분했다. 영희는 30년 전을 회상하며 말했다. 현수가 준호에게 선물을 건넸다. 뭐예요? 30년 늦은 생일 선물이야. 선물을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였다. 쌍둥이를 상징하는 디자인이었다. 준호도 똑같은 목걸이를 꺼냈다. 역시 형제구나.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생일 파티가 끝나고 두 형제는 따로 대화를 나눴다. 형, 앞으로 어떻게 지낼까요? 글쎄, 우리가 30년을 따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가까이 지내야지. 현수가 제안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양부모님까지 이제 모두 한 가족이잖아요. 30년간의 공백을 채우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가족 여행도 가고 서로의 삶에 더 깊이 스며들어요. 준호는 미소로 화답했다. 네, 형. 30년의 그리움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두 사람은 어깨 동무를 하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3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한 몸처럼 꼭 붙어 있는 두 개의 별처럼 보였다. 운명은 때로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간절한 그리움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두 형제는 온몸으로 증명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된 이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30년 만에 다시 만난 쌍둥이 형제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헤어졌던 가족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처럼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